서울대병원 중환자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지 5년째입니다. 의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대 위에 노인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아버님, 정말 깨어나신 건가요? 온 가족이 기뻐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누구보다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첫마디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다 듣고 있었다. 내 말, 내 집, 전부 다. 순간 시간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가정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오랜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루가 저물면 또 하루가 밝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님, 산책 나가실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며느리 미진의 목소리는 늘 부드럽고 공손했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적한 길로 가서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마을 외곽의 조용한 길로 향했습니다. 양옆으로 키 큰 나무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아버님, 저기 벤치에서 잠깐 쉬어 가실까요? 미진이가 길 옆 작은 정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차를 가지고 왔지? 하는 의문이 들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저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미진아. 제가 소리쳤지만 운전석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들을 꽉 움켜쥔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늙은 다리는 생각처럼 빨리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쿵! 순간적인 충격과 함께 제 시야는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숨소리, 발자국, 기계음,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까지. 의식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회복 가능성은. 의사의 말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살아있었고 동시에 갇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주 가까이서 속삭이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돈은 제 거예요. 아버님은 못 들으시니까. 그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 귀는 살아있었고 제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세상은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지쳐 울었고 아들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라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늘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아버님은 꼭 돌아오실 거예요. 저는 들었습니다. 그 울음 뒤 휴대폰 너머로 흘러나오던 그녀의 또 다른 목소리를. 네, 변호사님.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네. 시아버지가 의식이 없으니. 그 순간 제 심장은 천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내 가족을 속이고 아내 곁에서 눈물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했습니다. 시간은 끝없는 감옥처럼 흘렀습니다.
저는 오직 듣는 것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제 안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아버님, 제 기도 들어주고 계시죠? 병실에 홀로 남은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듣고 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듣고 있다. 하지만 제 입술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미동조차 없었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는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환자의 침대 위로 떨어지는 빛이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숨을 쉬고 있었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버님 곁을 지킬게요. 며느리 미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내는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진아,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틴다. 그 순간 내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아내여,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날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저 눈물, 저 한숨 다 거짓이잖아. 연기 잘한다. 아주 자연스럽다. 내 귀엔 내 진짜 목소리가 이미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이었습니다. 미지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더니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아버님 상태는 그대로세요. 네, 시간 문제죠. 예,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네, 상속 절차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맞습니다. 그녀의 말끝마다 내 심장은 쿵쿵 울렸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담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눈물 짓고 변호사 앞에서는 탐욕을 드러내는 얼굴. 이것 봐라. 숨도 쉬지 않고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네.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눈 뜨는 순간 내 세상은 끝이다. 시간은 유리처럼 천천히 흘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점점 기력이 쇠했고 딸 지연은 간혹 찾아와 울다 갔습니다. 아들은 늘 곁에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지는 늘 같은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언니, 저도 아버님이 깨어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버틴다, 미진아.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가장 멀리 있는 적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치겠다. 아내여, 눈을 떠라. 저 손은 구원이 아니라 올감이다. 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불이 꺼진 병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던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미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와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는 말 다 들으셨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무 말도 못 하시니까. 살아계셔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요. 너무 오래 끌었네요. 깊은 밤 병실에 홀로 남은 미진이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는 산소호흡기에 손을 뻗었다. 아버님, 이제 진짜 편히 쉬세요. 손이 산소 마스크를 떼려는 순간이었다. 저기 뭐 하는 거예요? 복도에서 야간 순찰을 하던 김 간호사가 소리쳤다. 미지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다.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절대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급히 달려와 산소호흡기를 점검하며 미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미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좋다. 끝까지 가보자. 나는 듣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삶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오직 분노와 희망만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나는 모든 대화를 내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 하나하나가 언젠가 법정에서, 아니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올 증거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아버님을 보내드리는 게 더 편한 길 아닐까요? 그날 미진의 목소리가 또다시 아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다. 여보가 더 고통스러울까봐.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내 아내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아직 아니다. 여기서 끝낼 순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와 심장박동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철저히 침묵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내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아주 작은 빛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세상에 신호를 보내려 발버둥쳤습니다. 그로부터 5년. 그날은 오랜만에 명절을 맞아 저의 병실에 모두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남은 저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요동하며 제 눈꺼풀이 떨리더니 빛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깨어나신 거예요. 정말로.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5년이 그 한마디로 불타올랐습니다. 아버님? 지금 눈 떴어요? 딸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병실은 술렁였습니다. 아들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깨어나신 거군요. 좋다. 드디어다.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다. 이제 내가 숨길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미진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온몸의 힘을 모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나는 의식의 문턱을 힘겹게 밀치며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빛이 깜빡이고 기계음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내 몸은 무겁게 느껴졌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폭발 직전처럼 맥박을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그 짧은 혼잣말이 내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병실 안은 정적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딸 지연은 입을 다문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발짝 다가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며느리 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멀리서 그녀가 몸을 살짝 뒤로 빼며 기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예상치 못한 공포였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봐라. 겉으로는 천사인 척하더니 이제 숨을 죽였군. 나는 침대에 앉아 허리를 조금씩 세우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마음속 결심이 몸의 긴장과 맞물려 강하게 울렸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지만 눈빛과 의지로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든 거짓을 드러내겠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조금만 힘을 내세요. 딸 지연이 눈물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여기 있어요. 힘내세요. 아들이 다가와 내 어깨를 살짝 잡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네,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내면에서는 이미 계획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좋다, 이 순간부터 내 계획이 현실로 움직인다. 나는 병실 안을 살피며 변호사와 녹음기, 메모를 어떻게 활용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된다. 손끝은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은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주면서 미진에게는 경고가 될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고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오래 기다렸다. 드디어 모든 증거와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왔다. 내가 움직이는 순간 그녀의 모든 거짓은 무너질 것이다. 그날 저녁 미지는 여전히 다정한 척 아내와 딸,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아버님이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은 조심스레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내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 거짓의 여왕, 이제 너의 순간이 다가왔다. 숨겨진 모든 계획은 이제 내 손안에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좋다, 이제 행동한다. 모든 증거는 확보했고 가족을 보호하며 미진의 거짓을 폭로할 순간만 남았다. 문틈에서 들리는 미진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에 몸이 긴장했습니다. 좋다, 이제 시작이다. 며칠째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만 머릿속에는 모든 행동 시나리오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자료 확보, 녹음 기록, 가족과의 관계망까지 완벽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젊은 변호사였고 우리 가족과는 조금 떨어져 일하는 조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분들의 부탁으로 아버님 상태를 확인하고 일부 법적 조치를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내 계획이 누군가에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남자가 과연 내 편일까? 아니면 미진의 또 다른 수작에 놀아나는 인물일까? 이놈 믿을 수 있을까? 적인지 동지인지 바로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정보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한 발짝만 더 내밀어 그의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님, 여기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이 걱정하셔서 미리 검토하려고요. 그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 도움으로 숨겨진 문제들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 진심이 묻어 있는 듯 했지만 나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속아온 경험이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만 들어보자. 손끝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변수는 예고 없이 나타나는군. 이런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한눈만 팔아도 계획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정보가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한다. 그날 밤 간호사들이 모두 퇴근한 뒤 남자는 나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사실 가족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미진 씨가 최근에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상속 관련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들었다. 5년 동안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몸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 남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깨어나신 지금 대응 방법을 함께 계획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좋다. 드디어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다. 내가 필요로 하던 변수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이 남자가 진짜 내 편인지 아니면 미진이 꾸민 또 다른 함정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리면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더욱 뛰었습니다. 조건 그렇다, 직접 나서야 한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계획이 이제 현실로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다. 미진이 눈치채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놈 봐라. 이제 한 발짝만 실수해도 끝이다. 하지만 지금은 움직여야 한다. 조력자를 활용하되 최종 판단은 내가 한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다. 저는 조용히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남자가 가져온 서류를 확인하고 증거 확보 루트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는 미진의 계략을 은밀히 경고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변수는 내 손 안에 들어왔다. 그날 저녁 미진은 병실에 들어와 또다시 다정한 얼굴로 아내와 딸을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아버님이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내는 눈물 짓고 딸은 조심스레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의 여왕, 이제 너의 순간이 다가온다. 내가 움직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틈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이 방금 들어온 걸 알 수 있는 발걸음 소리. 나는 눈을 천천히 뜨고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다, 이제 계획의 변수가 모두 맞물렸다. 병실 안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내 몸과 주변을 살폈습니다. 5년간 움직이지 못했던 손과 다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마음속 불꽃은 여전히 타올랐습니다. 순자와 지연은 침대 곁에서 조용히 내 얼굴을 바라보았고 미진은 문 앞에 서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쉰 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진 왜 여기 있지? 그 말에 미진은 살짝 몸을 숙이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저 혼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기다렸다. 미진은 주변에 가족이 있는 것을 의식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다른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게 저와만 이야기해 주세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다. 나는 손을 조금씩 움직이며 겨우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 내 모든 말, 모든 계획. 미지는 잠시 숨을 죽였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아버님, 제재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를 갈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 봐라, 아직도 겁먹지 않았군. 나는 천천히 목소리를 높이며 조금씩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속셈 다 기록했어. 재산, 배분, 변호사와의 대화. 미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은 커졌으며 입술은 단단히 다물렸습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좋다, 드디어 너의 본심이 드러날 순간이 왔다. 미진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재 말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준비가 안 됐다니,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지. 내가 아니야. 이제 끝까지 확인한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손끝으로 침대 옆을 짚고 몸을 살짝 세웠습니다. 내가 5년 동안 기다렸다. 내 거짓 다 알고 있었어. 미지는 숨을 죽이며 내 눈을 피하려 했지만 몸의 긴장이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다. 내 거짓은 이제 앞에서 무너진다. 미지는 속으로 공포가 치밀어 올랐고 손은 떨리며 숨조차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병실을 살폈습니다. 순자와 지연은 아직 몰랐지만 이 상황이 곧 가족 전체를 뒤흔들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이 폭로될 것이다. 혼잣말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좋다, 이 순간만 기다렸다. 이제 시작이다. 미지는 마지막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아직은. 나는 눈을 부릅뜨고 혼잣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놈 봐라, 내가 모든 걸 숨기려 해도 내 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던 시간 모든 것을 기록했고 이제 그 증거로 널 무너뜨립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목소리를 높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끝이다. 병실 안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하며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처럼 흔들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거짓은 끝을 맞습니다. 나는 겨우 눈을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 가족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손과 입은 아직 자유롭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모든 단어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병실 안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고 창밖 가을 햇살만 느릿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입술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미진이가 재산을 노리고 나를 차로 치었어. 순자와 지연은 동시에 몸을 움찔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눈에서 믿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이 믿지 못하다니. 이제까지 들은 모든 말, 모든 행동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여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미진이는. 아버지, 설마 그렇게까지? 나는 숨을 헐떡이며 손을 조금 움직여 가슴을 짚었습니다. 믿지 못하다니. 5년 동안 들었던 모든 속삭임과 녹음, 미진의 표정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혼잣말로 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대로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미진은 침대 가장자리에서 얌전히 앉아 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조용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나는 눈을 부릅뜨고 속으로 분노를 토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떨며 이어 말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야, 너가 계획했잖아. 순자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고 눈에는 혼란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가족들이 아직도 눈앞의 진실을 못 보고 있어. 여보, 왜 지금 이런 말을 해? 믿을 수 없어. 아버지, 잠깐만요. 혹시 오해인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가 나를 차로 치치었어. 내 재산을 노렸어. 말이 끝나자 병실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순자와 지연의 눈은 커졌고 그러나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잣말로 내 분노를 다시 토했습니다. 아직도 날 의심하다니. 미지는 작은 미소를 띠며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버님, 아직은 가족에게 드러내지 마세요. 아무도 아버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마음속에서 계획을 재정리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포기하란 말입니까? 순자는 손을 떨며 내 팔을 잡았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제발 조용히, 우리도 준비가 필요해. 나는 이를 악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준비? 가족들이 준비가 돼 있겠어. 모두가 날 의심하다니. 나는 마음속에서 남은 증거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미진의 변호사와 은밀한 대화, 은행 계좌, 재산 분배 계획까지.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지금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하지만 마음속 모든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기다리세요. 나는 혼잣말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잡았습니다. 기다리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자와 지연은 여전히 의심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미지는 조용히 미소를 띠며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손이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속 모든 계획과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나는 눈을 겨우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들었다. 네가 한 말 모두. 병실 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자와 지연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켰고 미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입술은 더듬거렸지만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혼잣말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구나. 가족들이 믿든 안 믿든 진실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변호사 박준호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과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 이제 모든 증거를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눈빛을 그에게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탁자 위에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5년간의 통화 기록, 재산 관련 계약서,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공개됩니다. 미진아, 네 말 모두 들었다. 아니, 이럴 수는. 아버님, 제발. 박 변호사가 녹음기를 켜자 미진이 아내와 딸에게 속삭이며 재산을 노린 음성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와 지연은 몸을 움찔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모든 증거가 한꺼번에 미지는 끝났습니다. 이 녹음은 법원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김현수 씨께서 들으셨던 그대로 녹음됐습니다.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건. 나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다 들었다고.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미진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버지를 속이고 우리를 이용하다니. 내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미지는 숨을 고르며 눈을 떴지만 아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제발 오해해요. 아들은 더 가까이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오해라니? 5년 동안 계획하고 아버지를 다치게 한 게 오해야? 내가 한 짓 모두 다 알아. 그 순간 아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아. 탁! 아들의 손이 미진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미진은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미진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지연도 울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언니라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고? 지연은 미진의 또 다른 쪽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 아파요. 놓아주세요. 미진은 울부짖었지만 가족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기나 해? 이 악독한 년아.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병실은 울음소리와 분노의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야 모든 배신과 거짓이 드러났고 가족들의 억눌린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숨을 쉬기조차 힘겨워했습니다. 눈은 겁과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가족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와 통화 기록을 보면 미진 씨가 사고를 계획하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명백합니다. 가족들은 손을 떨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오해해서. 아버지, 이제 안전한 거죠? 나는 혼잣말로 마음속 결심을 다졌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 배신을 단호히 막습니다. 미지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흐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내 가족은 지켰습니다. 순자와 지연은 서로를 꼭 안으며 울었고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배신은 사랑과 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병실 안에는 평화와 함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끝났다. 병실 문이 닫히고 조용한 공기가 돌아왔습니다. 미진은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떠났고 남은 것은 가족과 나뿐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면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사실과 재산을 탐내며 가족을 속인 음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가한 배신까지 모두 증거로 남았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녀의 얼굴은 처음과 달리 창백하게 질렸고 속삭이듯 했던 거짓말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긴 어둠 끝에 빛이 오다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여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씩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순자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 함께 살아가요, 여보. 이제는. 아들과 딸은 내 곁에 앉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요? 나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씩 하나씩 다시 노력해보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병실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왔고 먼지 낀 공기마저 반짝이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다니 모든 고통이 이제 조금씩 사라집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가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앞에 작은 정원, 흔들리는 나무, 그리고 바람결 속 새들의 지저김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순자가 내 팔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여보, 이제 천천히 재활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하루하루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제 매 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로 우리 모두 많이 배웠어요. 서로 믿고 함께 해야 한다는 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 가족, 이게 가장 큰 힘이구나. 나는 침대에 다시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지난날의 어둠과 절망을 떠올렸습니다. 너의 배신, 내 계획 모두 증명되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평화뿐입니다. 순자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요.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 놓고 웃습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단 한순간도 미루지 않고 사랑과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이 긴 어둠 끝에 맞이한 빛, 이제 정말 내 삶의 시작입니다.